네, 뉴스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빼고 역사를 논하지 말아라. 네, 김재원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장영실 해시계로 재도 우리 시간은 순삭일 거예요. 예. 아 그런가요? 예. 장영실 시계나 지금 시계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시간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게 또 장영실 하면 보통은 물시계를 이야기를 그래요? 하는데 해시계도 마치 네, 조명이 있어서 해시계. 예. 맞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를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 소개는 저의 몫이니까요. 네. 요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행지가 좀 많이 겹칩니다. 우리도 몇 번 언급했었죠.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곳, 여기 가고 싶다. 바로 네가 가라. 하와이. 자, 버선발로라도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하와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쉬운 번째 주고 네. 지상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고 저한테 네. 가보라고 얘기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신혼여행지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한 달 살기, 뭐 1년 살기 네. 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골프 가시는 MZ 세대들이 많으니까 전 아니에요. 네. MZ도 아니고 골프도 아니고 네, 그런 그 세대들이 많아지니까 골프랑 바캉스 합쳐서 골캉스 이상한데 홀캉스 맞는 네, 표현인가요? 이상한데 네. 하여튼 골캉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교육용으로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휴양지로서도 좋은데 거기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죠. 화산이 있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갖고 별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든 걸 갖춘 곳. 사실은 한국의 제주도도 그러하긴 한데 하와이도 그런 면에서 네.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를 누가 화산으로 그죠? 저도요. 그지 않아요? 그 얘기 아닐 줄 알았어요. 정말요? 저 하와이 하면은 바로 그냥 하와이 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하와이 하면 수영복, 뭐 서핑보드, 뭐 그리고 뭐 저 이런 거. 미드. 그렇죠, 그렇죠. 뭐. 미드. 그 미드. 비가일랜드의 그 용암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뭐라는 거야?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되게 재밌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3인 3색으로 그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적이죠. 지금 고물가 현상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에 4인 가족이 가려면 무려 2천만 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갔다 오는 것만. 여행. 한 달 살기 아니고요. 여행. 네. 네, 비행기 여행으로 값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네. 와. 그래서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돈 모아가지고 하와이만 매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가는 분들 보면 거기 모든 걸 즐길 수 있고 또 서핑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천국은 천국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와이에 언제 제일 처음 갔을까요? 하와이가 최초의 에? 이민지입니다. 이민지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한국에서요. 그때는 한국이죠. 대한제국이 지금의 한국의 네네네. 대한제국에서 보냈었던 공식적인 첫 이민지가 하와이죠. 상상 못했는데. 네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중국은 일본 생각했는데 예전엔 이민 같은 게 없었군요. 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아, 그래요? 공식적이고 법제적인 의미에서 첫 이민지가 하와이인 거고요. 네. 당연히 그게 이제 1903년이거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오, 네. 근데 뭐 사실 당연히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민, 그때는 이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주. 이주. 네. 이주는 이미 있었죠. 이미 19세기 중반이 되면 네. 나라 사정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조선의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북쪽으로 좀 많이 저 갔어요. 만주 쪽으로 연해주 뭐 이런데요. 가장 많이 선호했었던 건 조금 특이합니다. 블라디보스톡 에? 쪽. 그러니까 연해주 쪽에서도 네. 이제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로시아로요. 네. 요때 19세기 말에만 한 2만 명 정도 갔습니다. 많이 간대요. 2만 명이면. 네네네.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아니 로시아가 왜 선호가 돼요? 일단은 이거 원래 하와이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네. 만주 이 지역이랑 그쪽은 네. 그 원래 청나라한테는 네. 조금 중요한 땅이에요. 네네. 예. 자기네들의 조상이 그렇죠. 살던 네네. 땅이고 아, 만주족이니까. 거기서 이제 근원이 됐었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 못 살게 해요. 아, 성지 같은 그런 네네네네네. 식으로 관리를 하는군요. 그래서 예루살렘인가요? 그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이 그 청나라 느낌이죠. 사람들한테는. 네. 물론 황실은 베이징에 있지만 네. 자신들의 조상들이 난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은 되게 금기시하거든요. 그쪽에 사는 걸.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틀어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많이 가다가 네. 이제 19세기 말 완전 후반이 되면은 이제
이제 거기도 관리가 안 돼요, 중국인들. 아, 이제 네. 만주 쪽도. 네. 그래서 그때 한 3만 명 정도가 이주를 하시죠, 만주 쪽으로. 네.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하십니다, 19세기 말이 되면. 네. 좀 그 이 타이밍에 저희가 계속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러시아 쪽을 이야기를 할지 하와이를 얘기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하와이로 가시죠. 하와이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냉온탕이었다. 네, 네. 그 너무 추운 데 갔다가 이제 네. 따뜻한 데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또 둘은 일단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느낌 이주하는 그 완전히 목적도 러시아와 다르고. 목적도 하와이는요? 다르고요. 네네네. 어떻게 다른 거? 일단 만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을사조약 이후에 정치적 망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뭐 투쟁하러 가시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망국에 약간 내가 일본의 땅이 네, 된 사느니 곳에서는 갈수 살 수 없다. 없다. 어. 그런 분들이 저기 그 경상북도 인근에 있는 그런 안동 중심으로 있는 살인이었던 유림분들이라고 유림분들이 그러죠. 있었던. 그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집안이 다 옮기세요. 그 예, 동네 뭐 사람들이랑 같이. 이회영 선생 뭐 이런 네, 분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네. 이제 가시는 분들. 네. 그런 이민자들이 조금 많았고요. 근데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좀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신기한 게 오히려 러시아 쪽이나 그쪽은 우리가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하와이는 정말 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네네네네. 휴양지로만 알고 있었지 그때 휴양하러 간 건 아닐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 당시 이제 19세기 말이니까 조선의 생존이 이제 풍전등화 상황이었을 때를 그렇죠. 생각해 본다면 네.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래도 대마도, 있는 네, 것처럼 그렇죠. 하와이가 그때 미국 땅이었던 건 맞죠? 아,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굉장히 애매해요. 아, 오늘 굉장히 날카롭네요, 네, 독신 씨. 그러니까요. 어. 네. 사실 이 역사적인 배경이랑도 연결이 다 되는 거라서 잠깐 하와이의 역사를 먼저 아, 네. 설명드리면 하와이 역사. 네. 네. 하와이는 오래전부터 살았어요. 사람들이 한 그렇겠죠. 2000년 전부터 이제 살았었던 땅이지만 네. 국가가 형성이 되지는 못했어요. 문명이 엄청 발전한 공간이라거나 그렇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족들 단위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네. 1700년대가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항해 시대라는 게 열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 네. 네. 워낙 유명한. 네. 쿡. 네네. 그분이 여기를 물론 그 전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겠지만 처음으로 욕심을 좀 내기 시작해서 여기 이제 기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신인 척해요. 얼굴도 다르고 뭐든지 이거저거 다르니까. 하와이의 좀 풍속상, 이 폴리네시아인들의 네. 어떤 그런 풍속상 큰 배를 타고 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신이라고 믿었대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장악을 하다가 잠깐 우리 영국 갔다 올게 하면서 갔는데 못 왔어요? 이 배가 고장 난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신의 배가 그렇죠. 고장나? 그, 신의 배가 고장 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의심이 싹 터서 죽여요. 그렇지. 지금까지 당한 게 있는데. 아니, 오늘 굉장히 네네. 극단적인. 근데 말하자면 사칭한 거잖아요. 신을 네네네. 사칭했으니까. 이거 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죽여요. 아, 연못제보다 무서운 거구나. 그럼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네. 살점만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돌아갔지만 여기가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라고 하는 서구 열강들에게는 좀 궁금증과 갑자기 관심이 관심을.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뭐 영국, 뭐 프랑스, 스페인, 특히 미국 뭐 이런 데서 여기로 관심을 갖고 이게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휴. 근데 꼭 똑똑한 사람들이 한 명씩 와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거죠. 네. 있죠. 네네. 카메하메하라고 네. 이게 카메하메하. 하와이를 처음으로 통일한 왕이거든요. 카메하메하. 근데 이 사람이 서구 열강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올 때 쟤네들이 쓰는 무기를 좀 유심히 본 거죠. 그거 중요하죠. 네. 저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무기를 통해서 통일을 시킵니다. 아, 그거를 본인이 입수를 네네네. 해가지고. 그게 한 1810년대 뭐 요 정도 때 이제 통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쯤이 되면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렇죠. 아, 왜냐면, 그 당시에. 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는 뭐 아프리카를 돌아서도 가도 되고 네.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로 와도 되는데 미국이 아시아를 가는 건 당연히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 기착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미국한테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갑자기 아직 저발전된 나라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제 완전히 빨린 거죠. 그렇죠. 미국한테 이제 빨리고 빚이 막 네. 엄청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빚 갚으라고 자꾸 그러고 지금 중국이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네, 빚 그거는 갚으라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그거 내가 준비해 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와이에서 빚을 까야 되잖아요. 네, 갚아 나가야 되죠. 네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생방인데 제가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네, 네네. 까야- 까는 게 맞습니다. 까는 게 네네네네. 맞습니다. 까야죠. 빚은 원래 까는 겁니다. 네, 빚은 원래 까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팔아요. 아유, 네. 하와이에서. 원래는 하와이에서 있는 땅을 미국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줬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죠. 자기 네네네네. 땅이니까. 근데 빚을 탕감을 해야 되니까 땅을 팔아버립니다. 아,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네네네. 토지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사가죠. 아. 미국의 자본가들이 사가는 거죠. 네. 그래서 19세기 한 중반쯤 됐을 때 한 75% 정도의 땅이 다 미국 자본가들의 땅으로 어머 이미 세상에. 팔려나가 어떡해. 물론 그리고- 통치는 여전히 하와이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죠? 소유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땅은 미국 자본가들이 이미 다 잠식을 했고 소유주는 그런데. 네, 하와이 사람들은 그 밑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 네. 그치. 근데 왕은 여기고 하와이 사람. 근데 지역 사회는 미국인들이 장악을 하는 거죠. 돈을 갖고 있어. 아, 그 돈을 갖고 당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슬픈 역사가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똑같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식민지를 하는 방법도 비슷비슷해요. 네. 국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 미국인 네. 사람, 미국 네. 사람들이 네. 국회를 만들어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네. 네네네. 국회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다 미국 사람이에요. 백인들. 어머.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게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면 이제 합병 논의를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애매한 게 미국에서 온 미국 백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의회지만 그렇다고 미국 국가랑 연결된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꾸 합병하자라고 하지만 네. 미국에선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미국 국가에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거기 간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었나 봐요. 영향력이 있어도 지금 미국한테 급한 건 쿠바랑 필리핀이었어요. 오히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하와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 논의를 자꾸 하자고 해도 미국이 안 받아들이니까 벙찐 거죠. 그래서 나라를 만듭니다. 예? 그게 하와이 공화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네네네. 말하자면. 네. 하와이의 역사 사실 그 원주민의 역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미국 사회를 그 하와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미국 백인 사회에서 네. 그거 합병 논의가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이럴 거면 우리 임시정부 차리고 나라 만들자라고 해서 그냥 미국 백인들이 만든 나라가 하와이 공화국.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이 공화국 이전에 하와이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 폴리네시안들 입장에서는 손 쓸 수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땅을 내줬을 때 이미 그냥 거의 네. 거의 다 넘어갔다고 네, 생각하셔도 땅을 돼요. 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내주고 그쵸. 이제 이렇게 되는 네, 순서가 기술 격차도 되니까. 크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와이 공화국이 된 다음에 사실상 그냥 미국 자본가들의 땅이었는데 네. 독립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독립적인 하와이 안에서 일어나는 산업 가지고 독립이 되기 힘드니까 네. 계속적으로 합병 논의가 되다가 네. 이제 필리핀,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고히 하게 되고 이제 스페인이랑 전쟁을 하거든요. 필리핀을 두고 네. 쿠바랑 필리핀을 두고 거기서 승리한 다음에 됐어 이제 그럼 이제 하와이도 슬슬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게 이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 1901년 이때쯤 네. 이제 합병 논의가 돼서 합병이 되는 거죠. 그럼 1903년 아까 말씀하셨던 상황은 일단 역사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합병되기 전이지만 누구나 볼 때 이미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미국 그런 땅. 땅이었었던 거네요. 1903년이면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게 네. 미국 땅이지만 네. 애매한 위치. 이제 막 하와이에 합병이 돼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할까 네. 이런 거를 다투고 있었던 네. 상황. 아예 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네네네네네. 미공령인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던 네네네네. 시점에 관광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민을 갔다 이주가 아니고 네. 공식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간 걸까요? 전 뭘 타고 갔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배 타고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코앞에 있는 배를 타도 그렇게 멀미가 많이 나는데 네네. 이동수단이라는 게 별로 없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네.
그 멀리까지 가는 동안 그 가는 길도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고통스러웠을 네, 것 네. 같은 거예요. 거기다 지금처럼 무슨 구글맵 보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니프랩 보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작한 이 네.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약간 속았다고 봐도 되죠? 뭐야? 네네네. 위장 취업 당한 거예요 혹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질문이 너무 다양해서 일단 가는 데는 한 20일 정도 조금 넘게 걸려요. 네. 배를 20일? 타고. 네. 네. 일본에 한번 갔다가 네. 일본에서 다시 하와이로 가가지고 한 20일. 일본에 갔다가 하와이? 왜 그렇게 그렇게밖에 안 직항로가 가나? 없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가는 거고. 일본에서도 하와이 그렇게 많이 이민 갔다는 거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하게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아, 많이 그래요? 관계 되고. 그 역사를 좀 살짝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진짜 어디를 튈지 네네네네. 모르는구나. 예. 그 합병론이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원주민들과의 갈등 막 이런 거가 있을 때 네. 이미 그때는 75%가 이제 미국 사람들 땅이었고 네. 그 땅이 뭐였냐면 사탕수수 농장이에요. 네. 결국엔 플랜테이션. 네네네네. 하고 혹시 있군요. 네. 하와이 가보셨나요? 저못 저는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거기 네. 가면은 정말 넓어요. 하와이가 되게 작은 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농장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네. 있거든요. 그늘 하나 없이 쫙 펼쳐져 있는 그 농장이에요. 그다음에 사탕수수 농장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노동력이 엄청나게 투입돼야 되고 그냥 뭐 기계가 있는 게 막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요. 아, 그 농장을 네. 운영하려면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노동력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면 중국에서 충당을 합니다. 네, 이제 왜냐면 미국도 이제 중국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왔어요. 처음에. 네. 이제 너무 많아진 거죠. 네. 근데 중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노동 임금이 싸요. 네, 네. 노동 임금이 싸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그 임금까지 이제 잠식당하는 거죠. 너무 다 내리는 거예요. 더 싸니까. 네, 네, 너무 싸니까. 네. 하향 평준화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고 이제 이때 당시 있었던 의회나 이런 데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인들도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대로는 중국 노동력한테 완전히 잠식당할 수 잠식당하겠다. 있다. 경쟁을 시키자라고 해서 선택하는 게 이제 일본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게 그 당시 원래 폴리네시안인들도 가슴 아프고 거기 그 값싼 노동력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팔려간 중국, 일본, 한국 노동자들도 너무 안타깝고 네. 결국 그 백인들이 전부 다 그냥 그 모든 그럼요. 그저 이윤을 얻으면서 네. 네. 근데 이제 일본 노동력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네. 넘어오거든요. 지금도 하와이 사회에서 그 아마 인구를 조사를 하면 일본인 출신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이 네. 넘어오거든요. 이때 이제 많이 넘어오는 거죠. 그 먹던 것 때문에 또 스팸 무수비가 제일 유명하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일본식이잖아요. 다. 어. 네. 근데 이제 일본은 이때 일본인 노동자들의 좀 특징이 있어요. 네. 뭐예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 파업을 엄청 자주 합니다. 그래요? 네. 되게 또 선진적이었네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이때는 이미 일본은 제국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걸 19세기 맛봤구나 후반이 되면. 한번 네. 시스템을. 왜 우리가 왜? 우린 중국인들이랑 다른데? 계약이랑 다른데. 계약대로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중국인들로 채우면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일본인들은 파업하니까 됐고 중국인들로 채우면 되는데 네. 요게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미국과 하와이의 역사를. 네. 네. 미국이 하와이의 땅이 되면 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주가 되면 네. 중국인들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국에는 네. 중국인 노동자 금지법이 있거든요. 아. 갑자기 입을 그렇게 벌리시고. 이게 다 엮여 있는 네, 엮여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났겠죠. 농장주들 사이에서 처음에 중국에 왔다가 일본 사람들 왔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중국인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야, 합병된대. 그 합병이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합병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고용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야, 그 중국인들은 못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해? 일본인들 더 채워?
일본이 저렇게 말 안 듣는데 네. 이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한 60%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한 23분 정도 아직 못 지났는데 갔어요 이민은. 아직까지 한국인 노동자 네. 이미 못 갔습니다. 이민을 못 갔어. 네, 네.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농장주들이 그럼 어디 노동력을 데리고 올까라고 하다가 걸리는 곳이 한국인 겁니다. 코리안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중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럼요. 미국인이자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아. 알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렌? 미스터 선샤인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코러스 공사? 알렌이라고. 네. 맞아요. 미국인 그 공사고요. 미스터 선샤인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사업가예요. 네. 근데 공사라고 미국에서 칭해준 거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한국인들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네. 미국은 이미 대한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왠지 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왜냐면 드는데. 얻어먹을 게 없거든요. 네. 국가적으로도 저 일본이랑 중국에 비해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식민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시에 조선이 네네네.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 공사를 파견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공사관을 그냥 사업하는 그 동네에서 사업하는 애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외주를 사람이 했네. 무슨 채굴권도 받고 뭐 이런 맞아요. 거, 네, 그런 거 사업가입니다. 했던. 네네네. 그런 사람을 여기는 공무원을 보낼 정도의 깜도 안 맞습니다, 돼라고 맞습니다. 판단한 거예요. 네네네. 기분 나쁘대. 조금 약간 기분 나쁠 수도 많이 있지만. 기분 나쁜데요? 예. 근데 알렌이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요 얘기를 들은 거죠. 돈 되겠다. 하와이에 누가 뭐 찾는다던데? 그럼 내가 인력 시장을 하자. 네. 노동력 장사를 하자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와이 그 농장주들한테 들은 다음에 고종을 계속 꼬십니다. 그쵸. 이렇게 아련할 수 국가의 있는. 도움이 네네네. 되니까. 그다음에 또 고종은 완전히 미국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미국 바예요. 미국을 믿고 있었군요. 엄청 네. 좋아합니다. 날 미국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알렌만 오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그래요. 그만큼 신뢰를 했던 거죠. 오, 근데 알렌이 옆에서 계속 하와이라는 데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거기 정말 좋고요. 저 안 그래도 지금 조선에 노동할 데도 없고 이런데 보내면 됩니다. 그 외화도 들어올 거다. 뭐 네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먹고 살게 해줄 수 네네. 있다, 그죠?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꼬셔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정도 오케이를 한 거죠. 근데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미국은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계약 주체가 좀 이상해요. 계약 주체가 네. 대한제국과 미국이 해야 되잖아요. 이민 협상이면. 그렇죠. 이민이면. 아니면 하와이 공화국이거나. 하와이 공화국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최소 뭐 국회가 한다거나 네네. 그게 아니고 그 설탕 농장주? 농장주 협회랑 합니다. 계약을. 어. 대한제국 황제와 네. 농장주 협회 회장이 하는 거예요. 역시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네네. 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뭐 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 하와이로 가는 것 때문에 은행까지 만들어요. 대출 받으려고. 알렌이. 은행도 안 안 만약에 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한 거죠. 자기가 다 모든 걸 하네요. 네네네. 다 먹으려고. 그걸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관련된 건 자기가 공사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철도, 전기, 네네네네. 은행 뭐 이런 거 다 장악하려고 그랬나 봐요. 네네. 예. 그래서 은행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다음 중간에 있는 회사, 약간 신탁 회사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를 통해서 하와이 이민자를 모집하기 시작을 이제야 하는 회사를 거죠. 만들어가지고. 네네네네. 근데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무슨 뭐 이주를 하는 걸 이민을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고종 황제가 가라고 한다고 함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조선인들이 그 당시 어떤 사상도 그렇고 이민을 쉽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좀 그러니까 미지의 땅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네. 하와이가 어딘지도 몰라요. 네. 배 타고 그냥 오래 간대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만주나 네. 연해주나 블라디보스톡은 지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도 멀죠. 그냥 네. 중간에 북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거기는 그냥 갈 수 있는 곳. 말 타고 가면 돼요. 속 끌고. 어쨌든 갈 네, 수 갈 있고. 수 있는 땅이에요. 오래만 걸릴 뿐. 근데 그 네. 당시도 제주도만 해도 무슨 뭐 우리 제주도의 인식 자체가 무슨 귀향 가는 그럼요. 곳이었는데 심지어 하와이를 간다? 누가 가겠어요? 감도 안 오는 거죠. 네. 모집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 되죠. 아, 그렇지. 아무리 모집을 해도 신문 광고에 학업, 시찰, 상업, 산업, 농업을 목적으로 이민자를 모집합니다라고 해요. 네. 이것도 사실 사기인 거거든요. 그, 왜냐면 그렇지. 그냥 가면 사실 사탕수수 그냥- 농장에서 그냥 농업
노동력으로 가는 건데 죽도록 일하러 가는 건데 네네네네. 뭔가 숙식 제공 및 네, 무슨 학업 마치, 지원 뭐 이런 네. 것처럼 교육과 뭔가 시찰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아무도 안 옵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럼. 영어도 한 마디도 못하는데. 그때 이때 또 알렌이 머리가 좋거든요. 사업가니까 일부러 실로 올리세요. 이제부터 알렌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좀 화가 좀 여기까지 네, 쌓여져 네, 네. 지금. 기분 나빠. 그분이 기독교 단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음. 왜냐면 기독교의 나라로 가는 거다. 우리. 아, 네. 이제 속이는구나.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마치 니네들이 이제 선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초기에 이민을 끌어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농업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요. 아, 실제로는 네. 어, 선교하러 간다 네, 라고 네, 생각하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아까 말했던 거 시찰하러 간다. 네. 공부하러 가는 거.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거다. 좀 지식인들이라든가 좀 네. 이런 그렇죠. 식자층들이 보이고. 네. 그때 이 당시에 초기에 그래서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 사진들이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가 쓰고 있어요. 선비들이 다. 가 쓰고 있고 양복 입고 있고 네. 막 그래요. 막 그런 분들이 일부 포함이 돼서 처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1903년인 겁니다. 어머, 그분들 가서 깜짝 놀랐겠네. 사탕수수도 처음 볼 텐데. 그렇죠. 거기다가 일단 이 농장주는 이제 계약 주체니까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옷 벗고 노동복 이럴 입히고 텐데. 바로 그죠. 그런 거랑 상관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상관도 없었고 그래서 초기에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다음에 도착하자마자 트럭으로 실어 날라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채찍질합니다 실제로. 어떡해.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물도 안 맞고 밥도 안 맞고 그다음에 어울리지도 않는 막 음식들 옷 입고 그렇지. 이렇게 그냥 그다음에 그 하와이 그 농장을 한번 구경 돌이라는 네, 파인애플 농장 거기랑 같은데. 똑같아요. 네네. 거기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늘 하나 없이 농장만 쭉 펼쳐져 있거든요. 그 땡볕에서 계속 일하는 거죠. 근데 돌아올 가 수도 쓰고 없고. 갔던 분들은 태어나서 그 일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럴 그 수 당시에는 있죠. 계급 사회니까 그럼요. 조선도. 네네네. 근데 거기 던져졌는데 처음부터 가장 어려운데 던져진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엄청 고된 노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남성분들만 가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가 생겨요. 이민자 사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남성들만 가니까. 가족과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군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사진 신부라는 게 이제 탄생을 그게 하는 뭐예요? 거죠. 중매인이 생깁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과 아직 한국 땅에 있는 여성분들을 연결해주는 사진을 찍어서 네, 서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사진만 보고 결정을 하고 하와이로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이제, 오는. 결혼하기로 하고. 그 여성분들을 어려운 가정에서 팔려가는 거예요, 혹시? 근데 이미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이미 조선은 망했을 때예요. 그때. 여기 있으나 네, 조선에 있으나 거기 거기 가나 가서 거기가 팔려가나 오히려 여길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테지만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갔더니 또 너무 열악한 환경. 근데 조선인 여성분들이 엄청나신 분들이잖아요. 네. 생활력. 네. 생활력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민자 사회를 만들어내세요. 거기 가가지고 네. 이렇게 가셔서 네. 이민자 사회를 만들어내세요. 진짜 저 지금 어마어마하다. 약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맞아요. 서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너무 위대하신 분들이죠, 진짜. 근데 네. 말이 한마디도 안 통했을 텐데. 진짜 정말 그냥 약간 그 근성으로 이겨내시는 거죠. 그런 걸.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와이 이민자 1세대를 형성하게 되고요. 네. 그 노동자분들과 사진 신부가 만나서 그분들이 결국은 망국 이후에 네, 네.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하와이는 굉장히 독특한 독립운동의 그런 과정을 겪어요. 네. 이미 을사조약 이후부터 그 3.1운동 이전 시점에 아직 한국에 그럴싸한 그런 조직들이 만들기 전에 네. 하와이에는 독립운동 조직 단체들이 생깁니다. 일단 식자층이 간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미국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열린 사회에서 듣고 있는 그럼요. 어떤 국제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그 안에서 그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고 저녁엔 또 모여가지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을 때 일부는 조선으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네. 거기 남아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신 분들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그 5분의 1 중에는 조선으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멕시코랑 캘리포니아 쪽으로 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은 하와이에서 1세대 이민자 견딘 거. 사회를 견뎌내고 예.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 독립운동에 소문이 나서 그 하와이로 넘어오시는 분이 이승만 박사. 아 맞아요. 맞아, 네네. 아니 근데 너무 먼데 거기서 독립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초기에는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사랑 같이 넘어오시는 분이 박용만 선생이라고 네. 그분은 군인 출신이시거든요. 어. 군. 그래서 하와이 초기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사열을 합니다. 하와이 시내에서 한국 대한제국대 그 군복을 입고 네. 사열해요. 총 들고. 미국은 총기 허용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기 들고 이렇게 사열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강성하고 열성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세요. 하와이 이민자 1세대. 네. 아, 상상이 잘 안 돼요. 그 얼마나 특이하게 봤을까. 그리고 제 생각엔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엄청나죠. 네. 엄청난 차별이 있었던 거는 당연한 건데 이 한인 이민자 1세대들이 가장 큰 고초를 겪었던 건 네. 진주만 폭격 이후입니다. 같은 아시안인이고 네. 일단 어쨌든 그 당시 일본 제국에 흡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한인분들의 국적이 네. 애매하잖아요. 네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네.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그 사실 같고. 껍데기로 보면 일본 사람인 거죠. 네. 왜냐하면 대한제국이 일본에 넘어간 네. 거니까. 그래서 고초를 엄청 많이 당하죠. 근데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한 거죠. 왜냐면 나 정말 정말 우리 싫은데. 공동의 적인데. 네. 어. 그렇죠. 왜냐하면 저 호주에 있었을 때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지금도 반일 감정이 그때만 해도 남아 있어서 네. 제가 이게 황색 인종이잖아요. 지나가면 계란 던지는 백인 애들이 있었어요. 그 제가 정도였어요. 일본 사람인지 알고. 근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좀 특이한 건 하와이에서 아시안인들의 위상이 미국의 그 어떤 주보다 높기는 해요.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네,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아까 역사를 쭉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와이에는 주류 사회를 형성하는 게 물론 백인도 있지만 네. 지금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백인이 주류를 장악하지 못하는 곳이 하와이입니다. 오. 그런 좀 여러 가지 그렇군요. 특징적인 역사들이 네네. 다 연결되는군요. 중국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좀 연대하고 이런 것도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일본은 상대해서 싸우는 거니까.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요. 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이미 많이 이제 하와이에서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공존하고 있는 아시아인이라고 하면 일본인과 조선인. 조선 사람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선택을 했을지가 너무 궁금한데 네. 그 얘기는 오늘 못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네. 너무 없어서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지금은 여전히 일본 사회는 그 안에 꽤 큰데 한인 사회가 그렇게 일본 사회만큼 크진 않잖아요. 하와이에서요? 네네, 네. 하와이에서. 아닙니다. 거의 굉장히 일본- 큽니다. 일본만큼이나 지금도 여전히 그럼요. 아 그래요. 영향력을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고 있죠. 네. 영향력도 아. 많이 발휘하고 있고 네. 네. 그 하와이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역사적인 과정 때문에 네. 하와이 독립운동이 아직도 있는 거 아시나요? 하와이 독립운동이 하와이의 독립운동이요. 네. 네네. 왜냐하면 하와이 공화국부터 편입되는 과정이 다 미국 백인의 주류 사회에서 형성된 거다 보니까 네. 하와이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분들이 워너비로 생각하는 게 조선의 독립이었어요. 아, 그걸 이뤄낸 나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의 그럼요.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다음에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흥미로울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하와이에서도 해서 독립운동을 어떤 식으로 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독립자금을 모아서 주시기도 그럼요. 했다고 네네.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 먹고 쓸 것도 없는데 세상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공부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책 쓰고 방송을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디어를 네. 통한 이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이야기를 네. 이어서 다음번에 또 네. 들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준비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예. 이 조선 분들의 독립운동 진짜 오늘 울컥한 날이었었는데 오늘 그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가 하와이라는 말 너무 이제 쉽게 하면 안 안될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뭐라는 거니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예. 그래도 성공을 이루어낸 곳이니까요. 그러네요. 네네네네. 우리가 또 그렇게 밝게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근데 오늘 저 선생님 어떠셨어요? 하와이 얘기하면서 좀. 하와이에서 축약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네. 그래요. 다음 주에는 축약하지 말고 다 풀어서 네네네네네. 다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풀 버전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역사다 김지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